네, 원포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책은 어떻게 팔지 답답할 때 읽는 마케팅 책이고요. 저는 네오비 36기 김태규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자부터 설명하지 않고 저부터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7년도 3월쯤부터 교육 듣기 시작해가지고 2017년도 9월에 한번 원포인트 했었고 2018년도 9월에도 1년 뒤에 했었고 2019년도 10월에도 했었어요. 3번 하고 이번에 4번째로 제가 최다로 원포인트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요. 저는 독서지향 막내로서 한 3년간 꾸준히 제가 막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치동에서 문재민 형님과 이화부동산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더 리얼이라는 카페랑 요즘은 유튜브까지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책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리처드 쇼튼입니다. 리처드 쇼튼은 사회심리학과 행동과학에 되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심리학과 행동과학을 어떻게 마케팅에 적용을 하면 큰 수익이 날 수 있을까를 좀 연구를 하신 것 같고, 이 연구의 결과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비결은 사회심리학과 행동과학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리처드 쇼튼은 말해요. 마케팅의 성공은 무작정 쓰는 막대한 돈이라고 말을 할까요? 이게 아니고 막대한 돈이 무작정 마케팅에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리처드 쇼튼이 말하는 마케팅의 성공은 뭘까를 한번 봤더니 심리학과 행동과학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도대체 사회심리학이 뭔지 그리고 행동과학이 뭔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원포인트의 구성은 평양과 넛지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25가지 평양 중에서 저희 부동산에 적용 가능한 평양 9가지를 제 임의대로 멋대로 뽑아가지고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이란 뜻은 한쪽으로 치우쳐짐이라는 단어 뜻을 갖고 있어요. 저희는 살면서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이 현재의 저희가 되어 있는 거고, 오늘도 이 이른 시간에 여기 나오셔서 독서 모임을 하는 것도 엄청난 결정을 하신 거죠. 근데 이런 결정 중에 할 게 너무 많고 힘들다 보니까 우리의 뇌는 더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지름길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계처럼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지름길은 우리를 편향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네, 다음 넘어가서 넛지라는 단어를 설명드릴 건데요. 넛지는 심리학에서 강압하지 않고 부드럽게 개입하는 것, 그리고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해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에도 너무 많은 결정을 해야 돼서 너무 힘들 때 우리는 그 지름길에 의존을 하고, 지름길을 우리는 평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결정을 우리가 넛지를 통해서 도와준다면, 그러니까 고객이 지름길 평양에 쏘여서 너무 힘들어할 때 마케터인 우리가 넛지를 이용해서 고객을 도와준다면 우리의 마케팅 성공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결론인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5가지 평양의 키워드가 우리 목차에 있었고, 이 중에 9가지를 제가 임의로 선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귀인 오류예요. 귀인 오류가 뭐냐면, 책에서 보셨겠지만 바쁜 착한 사람이 있고, 그 착한 사람한테 일을 준 한가하고 일 안 하고 나쁜 사람이 있어요. 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발견된 거죠. 이때 과연 착한 사람이 이 분을 도와줄 것인가, 아니면 안 착한 사람이 시간은 많지만 안 착한 사람이 도와줄 것인가를 봤을 때 우리는 착한 사람이 당연히 도와주겠지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안 착하지만 시간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줬다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착하다.
돈 많으면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그래서 착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귀인 오류의 핵심은 개인의 인성보다는 맥락이 더 중요하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설명하기 전에 여기 영상 한번 보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대표님? 예.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사야 하는 맥락과 상황을 고객에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사게끔. 이렇게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옆에 상가 사장님이 부동산 자리 나오면 알려달라는 경우, 이런 경우 꽤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런 기회를 잘 삼겨서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우리 막 상황 건다라고도 하잖아요. 작전 세워서. 이런 상황을 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절반 가까이는 습관이며, 이 습관을 깨우기 위해서는 일대의 사건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 습관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매출 향상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고, 우리 브랜드 그리고 우리 이화부동산 대표님들의 부동산에 유리한 습관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객이 우리 부동산만 올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객은 가던 부동산만 가려고 해요. 그래서 1등 부동산이 계속 1등 부동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습관처럼 거기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습관을 깨기 위해서는 일대의 사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그 손님이 그쪽 부동산이랑 싸워가지고 다른 부동산을 찾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법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해서 이 습관을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넘어가고,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면 TM이라든가 DM, 편지 보내기, 소식지 보내기, 유튜브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링크 보내기 등등 우리를 생각나게 하게끔 하는 모든 일체의 활동을 해가지고 고객에게 일대의 사건을 만들어서 우리를 일깨우게 하는 거죠. 이런 사건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주장을 모은 데이터가 가진 위험인데요. 여기서는 두 가지 데이터를 나눠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관측된 데이터랑 무심코 만드는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관측된 데이터의 예는 여기서 그런 예를 들고 있어요. 독일 와인이 있고 프랑스 와인이 있었습니다. 독일 와인
독일 노래를 틀었을 때는 독일 와인이 더 잘 팔렸고 프랑스 와인 노래를 틀었을 때는 프랑스 와인이 더 잘 팔렸대요. 그런데 여기 조사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왜 이 와인을 선택했어요? 물어봤더니 나는 노래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난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나 맛도 알고 금액도 알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사회적 선망의 편향에 의해서 더럽혀진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런 게 관측된 데이터고요. 무심코 만드는 데이터는 이렇게 사회적 선망의 편향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데이터를 무심코 만드는 데이터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라고 말을 하면은 관측된 데이터, 물어보거나 이런 데이터보다는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무심코 만드는 데이터에 더 초점을 두고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블로그 포스팅을 하거나 뭐 컨텐츠를 제작할 때 웬만하면 이런 무심코 만든 데이터를 통해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알게 된 사이트가 있어서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인데요. 네이버에 블랙키위를 적으시면 일단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네이버처럼. 그리고 검색창도 딱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음마 아파트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3초 만에 이런 데이터가 쫙 나와요. 월간 검색량이 얼마인지. PC로는 18,000건의 사람들이 음마 아파트를 키워드를 검색하는구나. 그리고 핸드폰으로는 12,000건 정도를 사람들이 음마 아파트를 검색하는구나 라는 키워드 월간 검색량을 알 수 있고요. 이 키워드에 맞는 컨텐츠 발행량이라고 해가지고 블로그는 2,500건이 쓰이고 카페는 1,200건 이렇게 웹사이트는 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써 있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검색하는 양 대비 이 컨텐츠의 비율이 얼마인지가 이 키워드 포화 지수거든요. 이게 낮을수록 더 우리가 쓴 게 잘 걸린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거 되게 쉽고 3초 만에 알려줘서 되게 좋은 사이트인 것 같아요. 그러고 또 가보면 연관 키워드와 유사 키워드도 알려주거든요. 나는 음마 아파트를 쓸 건지 아니면 음마라는 키워드만 쓸 건지 대치 음마를 쓸 건지를 몇 가지 한 10초만 투자해보면 뭐가 더 좋은 키워드인지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넘어가고요. 기분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기분이 좋을 때 사람들은 더 많이 기억하고 더 긍정적으로 우리의 마케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부동산에 적용할 때 제일 어떤 게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수수료 관련된 부분이 좀 여기에 적용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수수료를 고객과 협상할 때 언제 하면 제일 좋을까요? 고객이 기분 좋을 때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기분 좋을 때가 도대체 언젠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계약서 쓸 때가 아닐까 싶어요. 아니면 쓰기 전이나 뭐 이럴 때. 왜냐하면 뭐 매도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거나 돈을 벌어서 좋고, 매수인 같은 경우는 막 여기저기 찾다가 드디어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거를 찾아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싫든 좋든 안 좋든 떠나서 자기가 찾다가 그럼 좋은 물건을 계약하니까 나 드디어 이제 내 소유의 집이 있구나. 그리고 드디어 내가 살 곳을 정하는구나 라는 걸 할 때 기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때 우리 수수료 협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네오비 식구 중에 오태희 대표님이 계시거든요. 오태희 대표님은 수수료 받을 때 계약할 때 50%를 받고 잔금날 50%를 받는다고 하세요. 이런 것도 좀 활용하면은 고객도 부담이 없고 나도 좋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가격 상대성인데요. 경쟁 대상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고급 제품을 선보여라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예를 좀 들면 우리는 왜 강남 아파트를 좀 가격을 잡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점점 불 붙듯이 연결돼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강남 아파트 가격을 잘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브리핑을 할 때 단지 내에 있는 호실 다른 거를 비교해서 뭐 이게 저 위에 것보다 3천 비싸네, 4천 비싸네 이렇게 얘기할 것보다 우리 아파트가 10억인데 바로 우리가 옆에 단지가 20억이면 우리 아파트도 저기 옆에 단지처럼 20억 금방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내에서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더 좋은 지역이랑 비교를 한다면 우리의 브리핑할 때 훨씬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걸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거고요. 고급 제품을 선보여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고가 빌딩, 고가의 상품도 충분히 취급할 수 있는 부동산이다라는 거를 좀 말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록 뭐 주로 하는 게 빌라 전월세지만 그래도 100억대도 우리는 취급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충분히 뭐 거래도 해봤 적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좀 다른 부동산 여기는 큰 것도 하는 부동산이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좀 차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번 키워드는 매체 맥락인데요. 똑같은 광고라도 권위 있는 신문에 실을 경우 타블로이드와 싣는 경우가 다르다라는 걸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신문에도 나왔고 여기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방송에 이렇게 나온 사람과 아무것도 안 나온 사람은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록 이걸 촬영을 할 때 돈을 제가 받거나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찾아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나가서 좀 참여하는 거를 좀 권장해 드리고 기사를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선일보 조중동이라고 하잖아요. 메이저 일간신문에 내 이름이 나오는 것과 그냥 지방신문에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 유튜브에 나오는 것과 텔레비전, SBS, MBC, KBS에 나오는 것이 다르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 효과인데요. 이 여성분 한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치킨 다리인지 공룡 다리인지 모르는 걸 들고 있다가 이제 마이크로 바꾸거든요. 이게 약간의 불완전함은 호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중개 이외의 것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부동산 관련된 세금 단골로 물어보시고 뭐 법무일도 물어보시고 뭐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백이 이게 예쁘냐 저게 예쁘냐도 물어보시고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고객에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전문 분야인 중개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그 다른 분야 같으면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고 실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고객이 가시고 나서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려서 사모님 우리가 안내해드렸던 게 좀 잘못된 정보를 드렸던 것 같아요 라던가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더 큰 호감을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제가 왜 키워드로 뽑았냐면 부동산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 이 영상을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중개는 물론 자격증 땄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이 준비가 좀 미흡하더라도 일단 하시고 나서 실수하셔도 해결하시면 되니까 좀 다시 한번 너무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시지 말라는 말을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2개 키워드 나왔거든요. 좀만 힘내세요 대표님들. 그리고 8번째는 집단의 힘입니다. 외톨이 소비자보다 집단 소비자에게 광고를 보여줄 경우 더 재미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중들, 고객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 키워드가 있고 요즘은 이제 투자 단톡방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부동산 대표님들이 뭐 지산 관련된 투자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고객들을 다 한 곳에 모아놓고 그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답도 해주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 그 지산이 좋다 그러고 갑자기 거기서 산다 그러고 그러면 아 다른 사람도 보다가 관심 있어서 왔는데 이걸 산다고? 이거 좋은가 보다. 그럼 나도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서 댓글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사면 나도 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이래서 생각난 게 또 버스 투어예요. 옛날에 요즘도 했지만 그 버스로 아파트 막 사들인다고 하잖아요. 같이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아줌마가 나 저거 산대요. 그러면은 나도 사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 다 돈 된다 그러고 여기서는 다 좋다 그러면은 나의 마음도 쉽게 또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게 있어서 이런 키워드를 잡아봤고 이렇게 최대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희소성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제품, 제품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시간적 제한이 있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키워드인데 우리 부동산은 이런 거는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항상 공급이 부족하고 제품의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죠. 이게 뭐 천정부지로 높게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상품 자체가 움직일 수 없고 다 온리원이기 때문에 이런 희소성에는 되게 딱 적합할 것 같고 이런 키워드들을 써가면서 브리핑을 하면 사람들이 더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단내림 효과와 불확실한 이익보다는 확실한 손해를 강조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단내림 효과는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평균 적정 시세가 아파트 가격이 10억입니다. 집주인들이 와서 이걸 팔아달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죠? 10억 못 받고 한 9억 5천 정도의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 집주인들이 꼭 이런 말을 해요. 안 돼, 안 돼. 10억 받아주거나 11억 받아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9억 5천이라고 한번 닷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옵니다. 손님들한테는 이 적정 가격 10억인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요즘 물건이 없어서 한 10억 5천 정도는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럼 손님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금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금매 항상 찾으시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래도 소비자에게 10억 5천이라는 단내림을 한번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건이 나오고 적합한 물건이 나왔을 때 집주인에게는 9억 5천짜리를 10억에 팔아줘서 좋은 거고 매수하시는 분에게도 5천 정도 싸게 살 수 있도록 도움 드려서 좋은 거고 이렇게 도움 드리면 좋은 건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할 때 단내림 효과를 좀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거고 불확실한 이익보다는 확실한 손해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은 대표님이 한 번 계세요. 우리 네오비 식구 중에 박병호 대표님이 계신데 제가 부동산 처음 시작할 때 저한테 이런 말 하셨어요. 그냥 떨어질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팔아. 무조건 올라. 이런 마인드를 항상 저는 가지고 있고 일을 하거든요. 이런 마인드를 세팅한 상태로 이제 고객에게 브리핑을 합니다. 사모님 이거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뭐 3억 오를 거예요. 뭐 4억 오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다른 지역의 상품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저 상품보다 못한 게 뭔데요. 우리는 충분히 저 가격까지 갈 수 있어요. 하면서 브리핑을 할 때 얼마가 오를 거예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모님 이거 안 사시면 그냥 3억 손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손해보고 가실 건지 그리고 이런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건지 시간도 찾는 시간도 손해보시는 거고 그간의 노력도 손해보시는 거고 이렇게 모든 말을 다 사모님은 손해보고 있다라는 쪽으로 하시면 더 우리의 말빨이 잘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웬만하면 이제부터 손해본다는 말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제 나가는 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우리도 부동산은 우리가 전문이지만 부동산 이외의 것들은 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 저자는 말을 해주고 있고요.
저자는 행동과학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행동과학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고, 하지만 자기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고 한번 해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저자의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우리 멋대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데이터 없는 걸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저자가 좀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이 편향이라는 25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면 우리의 기존 생각 갖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